자, 먼저 리눅스 커널을 왜 잘 배워야 할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현업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리눅스 커널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나다니는 통로이다. 리눅스 커널은 그냥 실행만 하면 된다. 리눅스 커널은 왜 배워? 뭐 서과장이 리눅스 커널에 스케줄러 코드를 수정해? 혹은 리눅스 커널 이런 거 잘 몰라도 개발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리눅스 커널보다 하드웨어 해로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그렇게 깊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좀 더 이제 발전된 이야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배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SOC 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개발자가 다 해주는데 굳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고 디바이스 트리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실제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근데 각각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현업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동료 개발자들이 리눅스 커널을 잘 배울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그리고 시니어급 개발자분들 있죠.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근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각각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리눅스 커널을 잘 몰라도요. 현업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는데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가 뭐 새로운 배포판이라든가 새로운 드라이버라든가 새로운 칩셋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물론 뭐 팹리스 업체에 있는 개발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개발하는 게 새로운 칩셋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제품 개발을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하드웨어 부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냐면요. 뭐 디바이스 트리를 커스터마이즈 하시고 그리고 뭐 BSP 코드에서 빌드 스크립트를 짜시고 빌드 스크립트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파티션 테이블을 조정하신다거나 그리고 커널의 컨피그레이션 있죠. 커널 컨피그를 수정을 하시고 하는 이런 뭔가 그 새로운 뭐 피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뭐 제로 베이스에서 구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튜닝이라든가 커스터마이즈하는 업무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업무는 당연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업무이긴 하는데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리눅스 BSP 개발을 좀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make 파일을 수정한다거나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한다거나 디바이스 트리를 수정하고 뭐 여러 패치를 반영하고 또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업무가 무엇이냐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죠. 마이그레이션, git 머지 그 동작 git 머지를 하셔서 보통 인티그레이션 팀에서 그 새로운 브랜치를 딴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션 브랜치라고 하죠. 마이그레이션 브랜치에서 git 머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git 머지를 할 때 보면은 리눅스 BSP 개발자가 봐야 될 폴더 있죠. 뭐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 전체 소스트리라든가 부트로드라든가 관련된 그 코드에서 git config이 나면 git config을 리저블도 하시잖아요. git config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브링업을 하게 돼요. 근데 git 머지를 하고 나면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야 됩니다만 어느 정도 어찌 보면은 그 정형화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의 업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라는 스스로 회의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선임급 개발자 분들이 굉장히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리눅스 커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뭔가 고수 개발자, 뭐 전문성을 인정받고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이 중에서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든가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뭐 되게 많죠. 뭐 그리고 뭐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뭐 하이퍼바이저 인터페이스랑 드라이버라든가 시큐리티와 관련돼서는 시큐리티 뭐 SMC 콜이라고 그러죠. 그 ARM 아키텍처에서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이어를 뭐 관련된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근데 리눅스 커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리눅스 커널의 내용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방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배워야지 현업 프로젝트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을 배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현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요즘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현업 프로젝트에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여러분 현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실전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브링업을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인증 테스트를 거치죠. 뭐 여러 이제 인증 부서가 있어요. 인증 부서에서 뭐 화이트 박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근데 이슈가 많이 이제 리포트가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처음에 대응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이제 커널 크래시라든가 와치독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와치독 드라이버에 대해서 뭐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 와치독 다 칩셋에서 지원을 하죠.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커널 크래시라든가 와치독과 관련된 이슈, 와치독 리셋이 유발이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잘 디버깅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리눅스 BSP 개발자의 업무죠. 근데 이런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리가 끊기는 성능 이슈라든가 프로세스가 가끔 깨어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려면 시그널을 사용해서 어떤 처리를 하죠. 근데 시그널 핸들러가 해당 시그널이 전달이 된 다음에 호출이 되지 않는 이슈 그리고 인터럽트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잘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도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을 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보통 그 언더바 이닛이라는 키워드로 설정이 된 함수가 이제 가장 먼저 호출이 되죠. 얘를 init콜이라고 해요. init콜은 뭐 rate init콜이 있고 뭐 arc init콜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init콜이 수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트리 노드를 읽고 프로브 루틴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 디바이스 트리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초기화하는 그런 루틴이 이제 실행이 되죠. 보통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를 하시거나 혹은 뭐 유저 스페이스를 뭐 디바이스 노드를 하나 이렇게 뚫어서 어떤 그 디바이스 노드를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근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모든 API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 API예요. 그래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를 잘 사용을 하시려면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개발을 하시려면 리눅스 커널을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의 핵심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이 업계에서는 리눅스 커널이나 뭐 ARM 아키텍처나 SOC 아키텍처를 핵심 직무 역량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리눅스 커널을 잘 배워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 주제는 아직도 업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리눅스 커널을 뭐 잘 몰라도 뭐 개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은 보면 제대로 뭔가 그 새로운 칩셋이라든가 새로운 배포판이라든가 새로운 드라이버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드라이버를 개발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눅스 BSP 그리고 여러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하려면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